예, 안녕하세요. 한자 지도사 강의를 맡은 홍순래입니다. 한자 학습에 대해서 3차 시 정도에 걸쳐서 한자 학습의 개화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춘천고를 졸업해서 강원사대 국어교육과를 1980년도에 졸업을 하고 2005년도에 단국대에서 한문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은 몽중시 연구라고 해서 선인들이 꿈속에서 시를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1995년도에 파자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좀 어찌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한자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책을 95년, 97년 냈고 개정판으로 해서 2011년도에 한자와 파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한자도 하지만 꿈의 몽에 관해서 아주 좀 연구를 갖다가 지금 한 3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낸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차 시의 주 학습 내용은 한자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말하고 한자어하고 한자 한문에 대해서 이렇게 막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또 이 우리말도 이걸 한자어로 하면은 고유어라고 이제 요즘에 붙일 수 있는데요. 한자어로 표현하면 고유어죠. 이제 한자어로 말하면 국가고 우리말로 하면은 나라가 되는 식인데 이걸 막 이렇게 혼동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한자 학습 방안에 대해서 역시 뭐니 해도 이 한자의 핵심적인 요소인 부수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또 부수에 못지않게 한자음의 독음에 관해서 또 한자어의 짜임에 관해서 또 이제 제자원리라고 할 수 있는 육서법 또 자원에 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한자의 문자 유의라고 할 수 있는 파자, 또 예를 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좋은 구절이나 고사성어 또 명문장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한자를 쓰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국어사전의 한 70% 이상을 갖다가 이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한자를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를 알게 되면은 우리 언어 문자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도모하고, 오늘날의 시대는 이렇게 직기, 글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읽는 게 많죠. 읽거나 보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러한 읽는 데 있어서 한자가 뜻글자다 보니까 아주 의미 파악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인들이 남긴 이런 문화유산이나 각종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 한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세계화 시대에 일본어 또는 중국어 이런 학습에 있어서 한자를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제 한자 시험을 보는 이유가 이런 중국어 이런 쪽에서도 이런 알기 위해서 보고 있죠. 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어떠한 선인들의 말씀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양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말을 특히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자녀를 이제 두게 되면 자녀에게 어렸을 때 한자 공부를 꼭 시키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한자 공부를 어릴 때 할수록 어린이의 사고 형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어떤 그 부모는 자랑합니다. 우리 애는 말이지 뭐 100일이 안 됐는데 뛰어다닌다. 이런 건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능력은 때가 되면 아기가 전부 다 그냥 걷고 뛰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또는 뭐 글자나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 5살, 6살, 7살 되도록 말 한마디 못하고 글자 하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는 이런 초언어적 기능이라고 있는데 에네르게이아에서 어려서 한자를 갖다가 꼭 하게 되면은 사고력 형성되고 사고력을 함양하거나 인격 형성에 있어서 또 한자를 통해서 뭐 국어나 사회나 뭐 모든 과목에 걸쳐서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말과 한자어 한문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나는 한문을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문 제대로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 옛날 책을 줄줄줄 해석하고 산속에 있는 그 비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한문이 아니라 한자는 좀 알아야겠죠. 한자는. 여기서 한자로 표기될 수 있는 게 이제 산이나 강인데 우리말은 이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휘는 다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먹고 자다 뛰다 뭐 웬만한 말들은 다 우리말이죠.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주검이라는 게 한자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말이죠. 이 죽다에다가 엄이 붙어서 이게 묻다에다가 엄 붙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검이 된 거고 이게 우리가 무덤이 된 거죠. 무덤. 자, 무덤이라고 그래서 이거 뭐 다 알죠. 근데 이제 의외로 시체라는 말이 요게 한자어죠. 한자어. 주검은 우리말. 이래서 한자어라는 것은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말이 바로 한자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은 이제 순우리말이고 한자어는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말. 웬만한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전부 다 한자로 적을 수 있는 게 금연.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 담배를 피지 말자. 뭐 이렇게 좀 뜻이 함축돼 있죠. 도금 표기 시에 문장부에 유의하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한문이라는 것은 뭐냐?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기소불력을 물시어인해라. 내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라. 또 하멸분인이면 선호기구다. 피를 머금어서 다른 사람에게 뿜으면은 먼저 그 입이 더러워진다. 남을 헐뜯거나 모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글 전용, 한자 병용, 한자 혼용을 이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 전용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한글로만 표시하는 거죠. 한자 병용은 이렇게 가로치고서 이렇게 나오는 거가 있죠. 이렇게 한자를 앞에 놓든 뒤에 놓든 이렇게 한자 병용이 있고 한자 혼용은 이렇게 한자 쓸 때 이렇게 한자를 쓰는 거죠. 참고로 봤을 적에 우리는 이제 명사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명사에만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혼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대명사, 뭐 명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용언의 어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는 명사만 쓰는 데 비해서 일본은 대명사, 명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용언,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까지 쓰고 있는 게 다르죠. 또 우리는 이렇게 주로 정자를 쓰는데 일본은 이렇게 약자를 쓰고 있는 게 다르고 있습니다. 비교했을 적에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일본은 이제 약자로 갖다가 요자를 쓰는 게 있고 또 결정적인 거는 이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까지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 그러면은 일본 말로도 뭐 가다라고 해서 그냥 뭐 입구라고 하면 되겠죠. 입구. 근데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표기할 적에는 꼭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도 우찌꾸시, 새롭다 아다라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일본이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쓰고 있다. 자, 중국에서는 어떠냐? 중국에서는 이제 간체자를 갖다 쓰고 있죠. 간체자를 쓰고 있는데 중국의 문자 개혁에 따라 자형을 간략하게 고친 한자가 바로 간체자인데 어떤 분은 이제 이 채자보다는 이제 좀 변화하고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간화자라고 써야 된다. 간체자 또는 간화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중화라고 했을 적에 이 화자가 굉장히 획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요렇게 줄였는데 요것도 이제 좀 한자를 알아야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자가 빛날 화자인데 뭐 빛나는 거하고 꽃하고 좀 관계가 있죠. 또 어찌 보면 요 자가 이렇게 뭐 꽃송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화와 음이 같으니까 이 되라자에다가 여기 요 밑에 있는 걸 갖다가 떼다가 여기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간체자, 간화자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쓰기에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보는 데는 좀 불편하죠. 뜻글자의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 걔네들 뭐 이제 주체 뭐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이제 우리보다 그 한자 쓰는 것보다 우리말로 갖다가 많이 바꿔 쓴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뭐 코너킥을 갖다가 모서리 차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북한에서 한자를 배우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그 북에서 남쪽으로 오신 분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한자 공부를 상당히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지금 남한보다 더 많이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한 뭐 3,000자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일 후에 대비해서 남한이 한자를 하니까 우리도 좀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이제 이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말로 쓰는데 우리말로 안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한자어를 쓰죠. 헬리콥터 하면은 곧바로 올라가는 비행기다 해서 직승기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교재로 참조하시고요. 자, 그럼 앞으로 이 한자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그 부수가 되겠습니다. 부수. 그래서 이 부수 학습을 통해서 수많은 한자의 구조를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부수가 214부수가 이제 보통 되는데 이러한 214개의 부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에 속한 한자뿐만 아니라 형성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만은 소리를 나타내면서 또 뜻도 좀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있을 적에 이 부수는 뜻을 나타내고 여기는 음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한자 가운데는 음도 나타내면서 뜻도 나타내주는 이것이 이제 좀 그러한 좀 이러한 자들이 한 150여 자 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만 좀 알게 되면 한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자어의 도금, 한자의 음의 그 도금도 좀 변천이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우리말의 음운 구조에 맞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의 짜임, 뭐 육서법, 자원, 파자 및 이런 걸 갖다가 이것이 제일 앞으로 이제 몇 번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수학습이 이렇게 중요한데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수학습을 갖다가 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수라는 것이 그 수많은 이렇게 한자들 가운데 그걸 공통적으로 어떠한 형성과 뜻을 이루는 걸 추출해낸 게 바로 부수자죠. 그래서 이제 이 부수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뽑아서 공통 추출한 게 부수자가 되고, 요것이 이제 자전에서 글자 차일제도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부수에 대해서 중국에서 후한 때 그 허신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그 이러한 부수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 당시 사용되고 있던 9353자를 갖다가 540개의 부수로 갖다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요즘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대개실이 이제 부수를 갖다가 설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 이전에 그 강의자전 편찬고 이전에 또 다른 분이 그때 214개의 부수를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이렇게 축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탈락된 그 226자의 부수에 대해서 살펴볼 가치가 있는데, 설문회자 속에 있는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식간 12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하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중요하다고 여기에 540부수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214개 부수로 갖다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조금 얘기한 조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214 부수 말고 음을 나타내면서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요걸 갖다가 형성자라고 그럴까요? 요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겸성회의자다. 소리를 겸하면서 겸성회의자. 뜻을 갖다가 나타낸다. 뭐 겸성회의자. 소리를 갖다 나타내면서 뜻도 나타내준다. 이런 쪽인데, 예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살펴보면은, 적을 전자, 쌓일 전이라 해서 요런 자가 있습니다. 창과자 위아래로 두 개 해놓은 것이 두 개인데, 요 자는 그 부수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작고 조그마한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작고 조그마한 뜻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고 조그마한 뜻을 나타내느냐? 이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예를 들어서 표기를 하자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아지라고 있습니다. 아지. 우리말로 하자면은, 그래서 쇼, 옛날에는 이제 소가 아니라 소였는데 이게 소가 됐죠. 숑아지, 망아지, 뭐 강아지도 원래 가희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강아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되는데, 이 한자를 잘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이 적을전 잔자가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왼쪽에 부수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세금이 있고 삼수변, 조개패, 명자, 그릇, 그 다음에 뼈 발릴 알자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갖다가, 물론 음은 전, 천, 잔 해가지고 우리말의 그 초성이나 중성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강이다 그러면은 요게 초성이고 중성이고 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서 천되니까 초성이 변한 것이고, 또 어가 아로 변하면 이제 중성이 변한 거죠. 모음, 초성, 중성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자, 합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쇠붙이가 작고 조그마니까 동전, 물이 작고
조금밖에 없으니까 얕을 천자. 재물이 작고 적으니까 천할 천자, 천한 대접을 받는다. 여러분 아시죠? 저 어디 호텔에 티코 몰고 들어가면 저리 가라고 이렇게 쳐다도 안 본다. 재물이 적으니까 천한 대접. 자, 요게 이제 그릇 명자인데 어떠한 조그만 그 술잔이 되게 좀 작죠? 요 그릇이 작으니까 술잔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뼈발릴 알자도 되고 그래서 여기 그 잔인할 잔자로에 남아 있는데 그 제가 군 복무하던 시절에 철책에 보면은 그 북한 애들이 북괴가 이제 미제의 각을 뜨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아주 이게 이제 그냥 뭐 미제국주의를 그냥 죽이자가 아니라 각을 뜨자 그러면은 이제 좀 쉬운 말로 닭갈비 하듯이 포를 뜬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각을 뜨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잔인할 잔자가 아주 이 어떻게 보면 여기 또 뭐 이때는 창과자가 좀 이렇게 뼈발릴 알자도 되지만 아주 여러 토막을 내다 보니까 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잔인할 잔자에도 어떠한 그 살점을 갖다가 막 각을 뜨듯이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작다는 뜻이 남아 있습니다. 작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패잔병할찌개 이제 뭐 전쟁에서 얼마 안 되는 걸 갖다가 패잔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의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항자의 경우에 요게 이제 원래 목항자 뭐 이러는데 목이라는 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한다 하는 것처럼 뭔가 막거나 겨룬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막을 항자, 그 다음에 건널 항자도 이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공기를 거슬러야 되고 뭔가 어디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뜻이 담겨 있죠. 겨룰 항자, 인변에 붙이게 되면은 사람이 강직하거나 교만한 그러니까 요 역시 항자도 음을 나타내면서 뭔가 막는다, 저항한다, 뭐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자의 도금에 있어서 우리 발음의 원조는 중국이겠지만은 오랜 세월 하면서 우리말 음운 조직에 완전 동화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초성이 변하기도 하고 중성이 변하기도 하고 종성이 변하기도 하고 초중이나 중종이나 초종이 변하기도 하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혹이다 그러면 초성, 중성, 종성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자의 발음은 이제 tn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tn 뭐 우리 텐진 조약하는 것으로 텐으로 발음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천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늘, 천, 따, 디 이랬는데 이게 천이 됐죠. 일본은 오늘날 그냥 덴으로 하죠. 덴. 덴모, 찌모 하면은 하늘도 땅도.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발음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음운조직에 맞게 변화되어 왔다. 그래서 여기 공자를 보면은 다 공이지만은 공 다 공이죠. 근데 요렇게 시기에는 공이 아니라 강이 됐으니까 우리말에 중성이 변한 거죠. 중성이 변해서 공이 강이 되고 좀 안 좋은 예입니다만은 뭐 참 똥구멍 항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항문이죠. 근데 여기도 공이 있는데 요때는 기억이 히읗으로 바뀐 거죠. 참 이제 또 가자는 여기는 가다가 물 하니까 기억이 히읗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도 우리말로 학교를 갔다가 일본말로 학고라고 하죠. 일본어 도금도 우리랑 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부호를 나타낼 때 다른데 이제 어느 여고생이 총각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놀렸답니다. 선생님 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총각 선생님이 저를 자기를 좋아하냐고 이렇게 이제 알고서 당황해 하니까 놀리기를 나는 선생님이
뭐 템플인가요? 절 좋아하냐고 물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대가로로 갖다가 표시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소가로로 갖다가 이렇게 음으로 할 적에는 소, 그러니까 연못 할 적에는 음이 소니까 이렇게 소가로고 음매 이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이버나 인터넷에서 한자 표기할 적에 음이 같을 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소가로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자의 원리 중에 이제 육서법이 있는데 앞으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상용지사 회의 형성, 그 다음에 전주 가차, 그 다음에 이제 자원에 관해서도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이라는데, 근데 아직도 이게 학자들이 좀 정확히 모르는 자가 많이 있어요. 이 역자만 하더라도 도마뱀에서 왔다, 해와 달에서 왔다, 깃발의 나부김에서 왔다. 그래서 좀 그 자원에 관한 설명이 뭐 여러 개 있지만은 다 그럴싸하게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이 자원이 아직 명확하게. 그래서 각골문을 보고서 이제 자원을 연구하고 그러는데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색자를 갖다가 빛색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뭐 색욕이라든지 뭐 색정을 느낀다라고 그래서 이제 남녀 관계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연구하기를 이게 이제 이 색자가 여기 이게 읍자 또 이제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읍자가 주택의 둘레를 뜻하는 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무릎을 꿇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 엉덩이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 보면은 대개 그 후배로 갖다가 교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엉덩이가 또 뭐 그러한 그 색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걸 엉덩이로 갖다가 놓고 이렇게 보면은 또 들어만 한자가 좀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자원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자 학습의 개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